현재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중국 투자자들마저도 다급히 자국 시장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찾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월 30일에 외신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인 입장을 드러낸 데 이어 중국 투자자들 또한 증시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환율 하락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경제 상황이 실망할 수준으로 추락하자 투자 자금을 해외로 쏟아붓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암담한 경제 현실을 지켜본 세계 각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맺어왔던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빨리 파기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가뜩이나 수세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중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만 하더라도 미중 갈등과 양안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교역액이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만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 26.2%나 급감한 1,051억 달러에 그치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다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한국과 더 심화된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캄보디아 매체의 아우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 현지 매체인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 파국에 직면한 중국과의 관계를 재빨리 손절하고 한국과 다급히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만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를 작심하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1997년에 재수교를 맺으면서 무역과 투자를 비롯해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동안 사회 경제 분야에 더해 물리적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던 캄보디아 정부에게 한국은 주요 공적개발 원조국으로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칭송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의 소중한 지원은 주로 인프라와 교육을 비롯해 교육과 의료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캄보디아의 개발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매체는 2022년에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캄보디아 경제에 큰 순풍이 불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양국 간 양자 교역은 9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 16.3%나 증가했다. 2022년 1월 29일에 한국 캄보디아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의 깊은 연계와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자국의 한 캄보디아 협력센터와 한 캄보디아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두 나라의 유대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매체인 크메르타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관계는 기업호 국방 분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두 나라가 지역 안보 협력과 상호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입증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매체는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자국의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더 심화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을 위해 더 특별한 조치를 꺼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유대 관계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만의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새 정부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캄보디아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 보장이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성과 메커니즘은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뒤이어 이 매체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역사적인 사례를 보나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보나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과의 강화된 경제동맹은커녕 자국의 경제 발전마저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패 척결이 가장 최우선시되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매체는 자국 정부가 한국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캄보디아 새 정부를 이끌게 된 훈만의 총리가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이전 정부의 우호 관계를 단호하게 단절하지 않고서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는 그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매체는 그동안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관계를 이어온 캄보디아 정부의 행보를 놓고 한국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중국에서 가공할 만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전에 캄보디아 정부가 맺어왔던 중국과의 경제 협력 또한 마찬가지로 파탄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 새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튼실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고 오로지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매우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와 관련하여 캄보디아는 외교 정책을 재검토함으로써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지역적 및 세계적 균형을 유지해 다른 개발 파트너, 특히 한국과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훈만의 정부는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를 재평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훈만의 신임 총리는 무역과 투자를 비롯해 안보협력과 문화 및 인적관계 이니셔티브를 수행함으로써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매체는 자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국과 가장 먼저 협력할 분야로 무역과 투자 관계를 손꼽았습니다. 이는 한국을 캄보디아의 핵심 무역 파트너로 상정하고 의류와 신발 같은 핵심 제품을 한국에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동시에 그동안 중국산에 의존했던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이제부터 한국에서 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첨단 제조업과 더불어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의류 분야를 뛰어넘어 한국과 경제적 관계를 다양화한다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능가할 수 있는 막강한 경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과 중국과의 협력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전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의 군사협력에 큰 공을 들여왔었는데 이로 인해 캄보디아가 서방 진영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파기하고 대신 아시아 군사강대국인 한국과 군사동맹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술 훈련과 교육을 비롯해 문화교류와 여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두 나라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보협력은 한국과 캄보디아 관계에 중요하고 새로운 측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위급 국방대화와 육해공 분야에 걸친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유지하고 평화유지와 대테러 및 국경안보와 해상안보에 초점을 맞춘 캄보디아군의 군사지원과 훈련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요컨대 과거 중국과의 협력으로 인해 서방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한국과 특정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캄보디아 새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훈만의 총리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및 개발 협력을 비롯해 안보 파트너십과 인적 교류를 심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캄보디아 매체는 자국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며 자국 정부가 이러한 중요성을 재빨리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매체의 이러한 조언은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현재의 성과에 자만한 나머지 전 세계를 상대로 가진 만용과 객기를 부려왔던 중국 정부의 그릇된 행태가 오늘날 많은 나라들의 반격으로 인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